조건과 기한을 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이요. 177번인가요? 자, 여러분요, 학생들이 이제 항상 조건 기한 때문에 좀 많이 멘붕을 좀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해를 할 것은 뭐냐면 조건 기한은 자세히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가등기 담보법하고 조건하고 기한은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알았죠? 다른 것들도 다 그런데, 왜냐면 이 조건과 기한은 강의에 들으면 엄청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은 항상 했던 문제를 비슷비슷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대강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저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민법 총칙에서는 조건 기한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서는 가등기 담보요. 알겠죠? 이게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은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죠. 그럼 효력 요건에는 여기요,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건하고 기한이.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뭐가 무효가 돼요? 조건이 무효고 기한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하니까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성립.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딱 봤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효력을 뭐로 바꿨다? 성립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성립 그러면 안 돼. 효력이에요. 뭐가요? 법률 행위요. 근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조건도 기한도 법률 행위에 속해. 그래서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 부관이 뭐죠? 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담은요, 조건하고 기한은 민법 총칙에 있고요. 부담은요, 부담부 증여, 채권법이 있고, 부담부 유증, 그건 가족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죠. 아니어도 부담이란 것도 우리가 부관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럼 부관은 뭐죠? 부관. 이 부관은 실제로 행정법규 있죠. 행정청에서 아주 많이 하는 게 부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건축 허가라든가 특히 우리가 재량행위 있잖아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재량행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행정법규에서 부관을 많이 달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부관은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효력이에요.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뭐 한다? 부과되는 약정.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 그걸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법률의 효력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요, 누가 증명한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조건의 존재를 뭐 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약을 하면은 법률행위는 당연히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으면 효력을 제한하니까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봐봐요. 가비한테요, 너 차 사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대. 시험 합격하면. 근데 오늘 갑자기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와서 차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야, 나 어제 분명히 너한테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주기는 사주죠? 당연히 차 사줘야 되죠. 그런데요, 합격하면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는 증명 책임이 3번 나와. 3번. 첫 번째 게 하나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요. 그럼 조건은 뭐죠? 조건은 이런 기한도 있고요. 이렇게요. 조건은 뭐죠? 기한은 노란 것으로 해. 기한 이렇게요. 똑같아. 조건하고 기한은 뭐죠? 먼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효력의 발생이죠.
발생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 잃는 거죠. 이것을 해제 조건. 이런 가끔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기한으로 오면 이걸 시기라고 하고, 이걸 뭐 한다? 종기라고 하는 거야, 종기. 알겠죠? 시기냐, 종기냐. 알겠죠? 이것을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그런데 기한은 뭐요? 기한은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우리가 차이가요, 확실이냐, 불확실이냐, 여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둘 다 어떻게 둘 다? 장래 발생, 장래 소멸이에요. 장래 발생, 장래 소멸.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작년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건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에요. 알겠죠? 언제요? 지금. 오늘부터 항상 조건은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력이 아니에요. 효력이지 뭐가 아니에요? 성립이 아니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조건에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법정 조건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법정 조건은 불법 조건이 있죠. 불법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고 소멸이고 장래고요. 장래니까요.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장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성조건이죠. 그래서 민법의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불확실해야 되죠. 불확실해야 되니까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민법의 조건이 아니야. 성취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불능조건. 민법의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요, 불능조건과 기성조건과 법정조건과 불법조건은 묶어서 뭐라 한다? 거짓말 조건이다. 뒤에가 조건이라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민법에서 조건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그것은 거짓말, 무효인 조건이다. 그걸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 가장 매매 기억나나요? 똑같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불확실과 확실로 나눠지죠. 불확실을 조건이라고 하고요. 확실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내일 비 와나? 내일 와? 그래 조건이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할지 알아 몰라? 이 말을 꼭 하기 싫죠. 나는 합격할 건데 알겠죠? 이걸 왜 조건을 해야 하나 모르겠어. 알겠죠? 나는 확실한데 나는 뭔데? 기한인데 그럼 뭐 기한이 해도 돼. 그런데요 시험 칠 때는 정 조건으로 해. 마음은 뭐야? 마음은 기한이야. 마음은 기한이야. 알겠죠? 그래서 합격한다면 이렇게 뭐요? 3개월 1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 갑 사망시 1년 안에 갑이 죽으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이런 봐봐. 사람 사망을 무조건 기한으로 보면 안 돼. 1년 안에 갑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복날에 개가 죽으면 그럼 반드시 복날에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인 거예요. 내 말처럼 이해됐나요?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요.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내리면 그럼 뭐예요? 첫눈 내려, 안 내려? 그 첫눈 반드시 내리죠. 기한이죠. 첫눈 내려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첫눈이 내리면 여기 됐죠? 그러면요, 갑이 사망하면 여기 봐봐. 1년 안에 사망하면 이렇게 했죠? 그럼 조건이에요. 갑은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죽죠? 자, 개가 죽으면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죽게 개가 죽으면 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그것은요, 기한이 돼요. 기한. 알죠? 생일. 알죠? 생일날. 알죠? 우리 작은 애 생일이요. 이 좀 이따요.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6월 6일이 생일이에요. 6월 6일. 6월 6일 생일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월 6일 생일이죠. 그럼 6월 1일은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애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6월 6일이 되면 만 20살이 되겠죠. 성년. 그날은 반드시 술을 마신다고 지금 대기하고 중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요.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아마요. 엄청 마실 건가 봐요. 알겠죠? 성년이 되면 술집 간대요. 아시겠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요. 6월 6일 생일날 성년 반드시 돌아오죠. 이것을 말한다. 확정기한이라고 해요. 확정기한 이렇게. 됐죠? 정해졌죠? 여기는요. 여기는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 이렇게 얘기해요. 불확정.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다. 이렇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거 뭐죠?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요. 조건은요.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고요. 기한도요.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고요. 그런데 조건은요.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어요. 합의로. 그런데 여기는요. 합의로도 소급을 못해.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요. 소급표가 없는 것 기한 나온단 말이에요. 기한. 절대로 소급표. 절대로. 기한은. 그런데 조건은요. 원래는 소급하네. 근데 합의가 있으면 소급할 수 있어. 합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요. 어음 있죠. 어음. 조건은요. 어음행위. 어음. 어음에는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음에는요. 그런데 어음 보증. 어음 보증이죠. 보증. 보증에는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음 보증에는 이렇게요. 그런데 기한은요. 기한은 어음 있죠. 어음에는요. 시기를 붙일 수 있어. 시기. 기한은. 알겠죠?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건과 기한에 있어서 큰 차이예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하나 알아야 되면 정지 조건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요. 조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요. 현재 6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31일이다.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니까. 장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란다?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라고 그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 잃는다 이 말이죠. 잃는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집에서 보면 엄마 나 TV 좀 봐도 돼요? TV?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야 청소하고 TV 봐. 그러면 청소가 끝날 때까지는 TV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정지 조건이죠. 청소가 끝나면 TV를 볼 수 있죠. 알겠죠? 지금 TV 보고 있죠? 야구 중계 보고 있죠? 야 너 TV 좀 안 끌래? 아 야구 중계 끝나면 알겠죠? 그래서 엄마 밥 차리면 그때까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TV 보고 있죠? 엄마가 언제 밥 차릴지 모르지만 밥을 차리죠? 그럼 그때요. 끝난다 이 말이죠. 소멸이죠. 알겠죠? 그걸 해제라고 하죠. 해제. 그런데요. 해제 조건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약혼이죠. 약혼은 뭐죠? 약혼은 여러분요. 예약이에요. 예약. 혼인이 뭐죠? 혼인이 뭐냐면 혼인이 본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약은 아무 필요가 없죠. 음식점에 예약했어. 아무것도 아니죠. 가서 뭘 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요. 약혼하면서 반지를 줬어. 반지. 약혼 반지를 수수했어. 이것을 말한다. 약혼 애물의 수수라고 하죠. 이 약혼 반지는 언제 내게 되냐? 내가 혼인을 해야지 본계약을 해야 내게 돼.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받았는데 혼인을 하지 않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면 약혼 반지 돌려줘야 돼.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는다. 혼인 불성립이죠. 혼인이 불성립하면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작년에요, 세무사 시험에는 혼인 성립을 해제 조건 그러면 안 되죠. 혼인이 성립하면 약혼 반지는 내 것이 돼.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성립하고 불성립인데 불성립하면 돌려줘. 성립하면 돌려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가 있죠? 정지 조건에는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지금요, 갑이 을한테 차를 줬어?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차를 주면서 너 지금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너 5개월 동안 뭐죠? 월세, 뭐죠? 차를 할부로 팔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그래서 10월 31일 날 할부금이 다 들어가면 그때 너가 소유자고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하면서 갑이요 을한테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니죠. 차를 끌고 다녀도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소유자다? 내가, 갑이 소유자죠. 돈 낼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 소유자, 잔금을 치르면 그때서 매수인 소유자. 그것을 소유권을 매도인한테 맡겨놨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유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서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잔금 치르면 그때 내가 소유자가 된다. 그걸 소유권 유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지조건부를 뭐라 한다? 정지조건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유동적, 뭐라고 그래?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래서 불확정적이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자, 여기서 문제.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성취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돼? 응?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고? 뭘 떨어? 봐봐. 그러면 무슨 말을 항상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성취 안 됐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한번 볼까요? 혹시 그러면 정지 조건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불성취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요, 성취하면 소멸이죠. 성취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 성취하지 않으면. 뭘 떨어. 유효죠. 성취하면 무효라며. 소멸이니까. 성취하지 않으면 유효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성취. 성취하지 않는다? 불성취죠? 불성취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그러니까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밑도 끝도 없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죠.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그러면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됐죠? 효력 발생이니까 플러스 유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처음에는 뭐가 있는데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 나중에는 없어진 것은 해제 조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와. 봐봐. 정지 조건 현재 봐봐. 현재 지금 정지 조건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입증 책임에서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을 입증은 누가 해? 누가 해? 정지 조건부라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 말을 많이 다 했어. 한마디씩 다 했어, 아주. 그래서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알겠죠? 그럼 봐봐. 조건은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언제 기준한다? 조건과 기한은 언제를 기준한다? 현재. 언제를 기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정지조건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효력을 맞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죠. 현재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이거죠. 정지조건 하는 것은, 가지고 내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근데 갑자기 차 사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 야, 나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나 사줄 수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하죠? 누가 입증해? 누가 입증해? 성취는 누가 입증하죠? 성취됐다는 누가 입증해? 봐봐.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조건은 우리가요, 효력을 제한하는 거죠. 원래 효력을 제한하면 안 되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라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왜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야지 효력이 제한되니까요. 그런데 정지 조건은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을 다투는 자, 현재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 왜요? 조건이란 말이 효력이란 말이니까.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이 없는 자.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되면 뭐가 나와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 왜?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조건이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누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기성조건이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해제조건.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정지는 뭘 얘기해요?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자, 기성 조건은요? 기성 조건 뭐다고? 오케이. 플러스도 돼. 플러스. 되고. 기성은 뭐다? 플러스. 불능은 뭐다? 마이너스. 불능은 뭐다? 마이너스. 알겠죠? 다 돼. 플러스 되고, 뭐다. 자요. 자,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유효. 알겠죠? 여기요.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무효.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무효. 자요. 마이너스 곱하면요. 플러스 유효. 이렇게. 알겠죠? 유효.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요. 여기 유효라고 되어 있죠? 유효. 여기 유효라고 되어 있죠? 이 유효를 뭐라 한다? 유효를 뭐라고 해? 이게 중요해. 유효를 뭐라고 그래? 이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조심해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이란 말의 뜻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조건 없는 법률이라는 말의 뜻은 유효라는 말이라고. 아시겠죠? 이 말을 잊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기성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뭐라고 한다? 기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미 성취된 경우, 이미 성취 이렇게. 불능이라는 말을 뭐로 바꾼다?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불능이라고 얘기해.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성취했다 플러스 이렇게. 됐죠 지금? 오케이. 자, 두 가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은 147, 148, 149. 147조가 뭐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해.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요. 148조는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경우에도 모두 일반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 관리를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야. 미정. 이게 중요하다고.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이게 중요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맞을 것 같잖아요.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50조요. 조건의 성취,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있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렇게 했어.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측, 신의측에 반해서 신의측에 반해서 신의측에 반해서 이 말이죠. 신의측에 반해서 신의측에 반해서 여기는 조건을 성취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성취를 방해한 경우가 있고 방해. 그럼 이제 반대로 가. 반대. 성취한 경우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여기도요.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 반대로. 성취죠. 성취가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해.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요. 상대방은요.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성취된다 그러면 안 돼. 여기요. 여기에서 방해는 고의 또는 과실을 포함을 해. 고의 과실을 포함을 해.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내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랬더니요. 을이요. 합격하면 차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측에 반했다. 부정시험을 쳤다. 부정시험. 컨닝을 해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죠. 다시 성취로 해서 이 불리기죠. 불리. 신의측에 반하죠. 반하죠. 그럼요. 성취를 뭘 했다? 방해했죠. 방해했죠. 그럼 뭐다?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차를 사줘야 되는데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시험은요. 언제죠? 시험은 10월 31일인데요. 10월 30날요. 신의측에 반해서 30일날 하루 전날이요. 여기서 수면제를 먹였다 이 말이죠. 그럼 수면제를 먹이면은 그 다음날까지 잠을 자니까 시험 치러 가 못 가? 못 가죠. 그러면 이때요.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언제 주장하냐 이 말이죠. 10월 30날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방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 시험을 10월 31일날 치니까 그때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해는 고의나
과실이한 방해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요, 조건은 뭐가 있냐? 마지막 조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 조건은 원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 그런데요,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8가지.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죠. 이 중에서 뭐냐면 면제죠.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면제는. 근데 여기서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뭐다? 상계라든가 해제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작년으로 시험에 나왔죠. 알겠죠? 그러니까 면제가 있고 또 뭐가냐? 환매권이요. 환매권 행사. 환매권도 뭐다? 형성권이죠. 그냥 이런 데는요, 다 뭐한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고,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해?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 조건을 붙이면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지 조건이 무효 그러면 안 돼. 전부가 무효.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요, 이거 한번 봐봐.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하고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야.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 무효? 해제 조건이면 유효? 닭똥집? 확실해요? 알겠죠?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정지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기성, 불법, 불능증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까 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불법은? 불법은 103조 위반을 얘기해. 103조 위반. 서울령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103조에 위반했는데 그것이 불법이죠. 정지고 해지고 관계없어. 그것은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요, 불법 조건일 때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가 무효가 돼.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요, 일단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법령이 조건에 관한 것을요,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조건이 몇 번까지냐면 188페이지까지니까 10문제니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77을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 부관이죠. 이런 부관 그러면 뭐냐면 조건하고 기한을 다 포함해서 부관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동그라미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죠. 2번, 부관이 붙은 법령이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을 한다. 그건 조건이 다 틀렸어.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조건하고 지금부터 기한을 비교를 해.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가 뭐죠?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조건과 기한의 첫 번째 차이는 뭐야? 확실하느냐? 불확실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럼 봐봐요. 정지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예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죠. 그래서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왜요? 우리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그런데 정지 조건은요,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를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다른 시험에는요,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정지 조건부 권리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봐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니? 안 했대. 그럼 차 안 사줘.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왜요? 불확실이니까. 합격이라는 사실은 불확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봐봐요. 기한은 뭐죠? 기한은 뭐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이 신축을 해줘. 갑이 을한테요, 임차인이 월세를 줬어요.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갑하고 하고 중간에요, 합의로 해지했어요. 합의로 해지하면서 뭐라 하냐? 이것이 임대되거나 임대 또는 매매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되거나 매매되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요, 여러분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가 되거나 매매가 되면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것은? 임대되면 반환할게. 조건이 기한이에요? 여러분,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냐? 반드시 갑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러면 기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조건이에요. 갑은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한이지 뭐예요. 그런데 언제 반환해요? 언제? 임대되거나 매매되면. 근데 언제 임대되고 매매되고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봐. 그럼 기한이죠? 그럼 반드시 기한은 확실하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건 기한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조건이에요. 조건은 불확실이니까. 알겠죠? 기한은 확실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봐요. 자, 임대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했죠? 발생했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1년 5개월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됐어. 1년 5개월이 지났어. 내가 그 집에서 나온대요. 1년 5개월, 17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됐어. 그럼 나는 가분요, 그럼 우리한테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됐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17개월이 지났죠. 17개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리라고 해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준다고 하겠죠. 여러분이 의리라고 해봐. 이 건물 임대되면 보증금 주기로 했는데 1억을요. 17개월이나 지났어. 그래도 아직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됐어. 그럼 여러분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릴게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똑같죠. 그래서요. 발생하면 임대나 매매가 되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매매나 임대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죠. 17개월 지나도록 임대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없죠.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해도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자기가 대출 받든 어떤 줘야죠, 이제. 왜? 줄 게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한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확실하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그럼 여기서 불가능 그러면 사람들이 불가능할 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한은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임대될 가능성이 없어도 돈 빌려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조건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줘도 돼. 기한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기한. 알겠죠? 반드시 해야 돼. 기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라 한다? 조건.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뭐라 나왔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 말이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줄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채무를 이행해야 돼. 이행. 그걸 뭐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한다니까. 그걸 기한이라고 한다니까. 조건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조건을 뭐다? 조건 써.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동그라미. 의사가 있더라도 뭐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의사 표시죠?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잘 나와. 지금 2번, 3번 다. 불법 조건, 불법. 103조 위반.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5번.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이 붙어있죠? 그럼 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이 중요한 거죠. 조건 동그라미. 조건은 효력을 제한이죠. 효력을 제한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주장하는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78번. 불능 조건,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 1번 틀렸죠. 2번. 법률 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줄과 법률 행위 해석. 법률 해석이 어떻게 해석한다? 아까 했죠? 뭐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정지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발생이든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기한. 기한은 확실하니까 돈 빌린 게 확실하죠? 갚아야 되죠. 이런 말이 제일 어려워. 너 돈 이거 친구가 그러죠. 야, 이 돈 너 갖다 써. 이거 언제 갚아야 되니? 나 당장 돈 못 갚는데. 야, 성공하면 갚아. 성공하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원에 재판이 되게 많아. 성공을 했냐 안 했냐. 돈 갚으러 갈 때 뭐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아직 내 생각에 성공이 아니야. 이 정도는. 이 사람은 그럼 어느 정도 성공이니? 1000억 정도는 돼야지 성공이지. 이렇게 안 갚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판례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 현 상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알겠죠? 그것과 비교해서 그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이다. 그럼 뭐로 본다?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참 애매하죠. 성공하면 갚을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알겠죠? 합격하면 갚을게. 그건 정확하죠. 시험 안 봐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성공하면 아주 무섭다. 자요, 5번, 3번.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 줄고요. 성취한 때부터 봐봐. 성취한 때부터 줄고. 그럼 뭐다? 소급표다 아니다? 성취한 때부터. 소급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라니까 이 말이. 성취한 때,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그것은 뭐다? 그때부터란 말이라니까. 아시겠죠? 효력을 잃는다. 맞죠? 잃는다? 4번.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모하는 자가 취득. 봐봐. 권리를 취득. 저기 있죠? 권리를 취득할 사람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뭘 한다? 입증을 한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차를 사달라고 할 수 있죠.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나 시험에 뭘 했다? 합격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매매 줄고. 그럼 소유권 유보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 자, 여기. 다시 한번 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이 있죠? 꼭 정지조건만 아니라 시기도 똑같아, 시기도. 자. 정지조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가등기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채권 청권 미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시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시기가 뭐죠? 시기가 자 여기서 문제예요. 5월달 강의는 6월달 강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다 종기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일이죠. 6월 1일은 현재다 과거다. 오늘 6월? 그러면 6월 1일은 현재다 과거다. 우리는 아까 조건과 기한은 현재다 장래다. 현재다 장래다.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죠. 그런데 6월 1일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가 될 수가 없어요. 시기는 언제다? 시기는 7월달 강의는 언제부터다?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직 7월달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장래. 6월 1일은 어제잖아요. 어제는 과거잖아요. 그건 시기가 될 수가 없어. 장래 확실. 알겠죠? 이걸 얘기해. 그래서 시기는 현재 돌아오지 않았죠?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효력이 없죠? 여기는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죠. 가등기는요, 본 등기라면 효력이 있죠. 여기는 채권 요청권 매수인은 등기하면 효력이 있죠. 시기는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있죠.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XO 엑소 말고 알겠죠? 엑소 구조가 다 똑같아 틀려. 똑같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정지조건부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요. 채권적 청권에 가등기. 우리 시험은 뭐라 나왔죠? 물권적 청권에 가등기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OX, X. 그 다음에 시기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는 유동적, 봐봐.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해.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알겠죠? 정지 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요, 그러면 179번. 178번의 정답 몇 번? 1번. 179는요? 1번. 정지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 미성취는 성취되지 않았죠?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해제 조건 줄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번. 조건이 법률인 당시 이미 성취 플러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다? 마이너스 무효. 봐봐. 여기 정지 조건 앞에 무슨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 정지 조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어? 앞에요. 성취한 것 기성 조건이 생략되어 있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럼 뭐가 된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3번 틀렸죠. 4번은요.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죠. 증여. 이것은 여러분 이거 비교해야 돼. 봐봐. 4번, 5번 비교해. 4번은 103 위반이고 5번은 위반이 아니에요. 4번은 무효고 5번은 무효가 아니라고. 똑같은 해제 조건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그런데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래서 혼인의 성립 그러면 안 돼. 혼인의 뭐다? 불성립.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여기로 성립 틀렸죠? 불성립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답 몇 번하고 몇 번이다? 3번하고 몇 번? 5번. 이렇게. 성립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 이것은 유효.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면은 무효. 알겠죠? 두 개 비교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가 틀렸어? 여기 지금 이 문제 지문이 작년에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세무사. 알겠죠? 지금은요, 갑자기 지금 시험을 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은 이미 다 쳤고요. 문제를 다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 날, 어제 그제죠? 변호사 시험을 쳤어요. 변호사는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오더를 맡겼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노무사 있죠, 노무사. 노무사는 시험을 친 지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노무사는. 근데 시험이 공개가 안 됐어. 노무사는요,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지 아직요, 시험이 공개가 안 됐고요. 지금 계속 시험을 치고 있어, 지금. 알겠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거 행정사면 다 시험을 다 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 지금 이제 치고 있는 문제하고, 이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 정답 몇 번이다? 3번, 5번, 이렇게. 자, 180번. 틀린 것은 조건의 성취한 미정이죠? 미정 동그라미. 자,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아주 중요해. 그런데 시험에 항상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봐봐. 이런 거죠. 이걸 해야지 못한다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요, 뭐라 그랬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 차 줄게. 차 줄게 그랬어.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차를 팔아버려. 그런데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10월 30일 날 시험 합격하겠죠? 나한테 차 달라고 하겠죠? 차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데 상대방의 이익을 지금 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했죠? 조건 성취 당시 그 차의 가격, 중고 시세 가격 있죠?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돼. 그러니까요, 조건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 달라고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무조건 악착같이 합격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격.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의 성취로, 여기 봐봐. 항상 여러분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이 성실에 반해서 그 다음에 중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 동그라미 성취를 방해죠. 성취 방해니까 상대방은 반대로 가. 성취 방해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을 해. 방해 동그라미 방해돼서 고의, 과실, 포함.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해 고의나 과실. 4번 조건부 법령이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 출거, 불법, 이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조건의 내용을 할 때 조건 동그라미하고 불법,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 자, 그래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5번 조건의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말은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합의로 소급, 옆줄 긋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 X.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 X.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4번이요? 틀린 것은 무효로, 조건만 분리해서 아니죠. 181번 옳지 않은 것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복. 2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를 말하면 그 다음에 줄고 조건의 성취죠. 조건의 성취, 그럼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 성취, 그럼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 아니한다가 아니고 성취되지 않았다고 뭐 한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해야 돼. 안 돼. 알겠죠? 3번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줄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죠. 소력을 잃지 않지만, 맞죠? 잃지만, 맞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도 있다.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줄고 거기다가 가족법, 단독행위. 가족법하고 단독행위. 여러분요, 혼인할 때 조건을 다거나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너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결혼하려면 매달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어다 준다면 뭐 이렇게 조건 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조건이 무효이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법률행위가 무효. 상계 줄고 취소 줄고 해제 줄고 다 뭐예요? 상계, 취소, 해제 다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따 틀렸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82번은요.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서 왜 사적 자치에 의한 거죠? 아까 조건은 의사표시잖아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정해야 돼. 써봐.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된다. 옆줄 긋고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 X.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 X.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해.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2번 정지죠? 정지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이 단지 줄거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채무자의 의사에만 이퀄 순수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 순수 수의 조건이 이것은 무효가 돼.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이런 봐봐요. 뭐라고 하죠? 내가요 야 우리 집에 내일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생각 한번 해보고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그럼요,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생각에만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아시겠죠? 2번, 3번 표시된 사실의 발생 동그라미 아까 했는데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 줄고 불가능이죠. 우리가 뭐라 했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다. 기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줄과 맨 끝에 불확정 기한. 이렇게. 여기서 비교해야 되겠죠? 뭐가 비교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란 말은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된다.
불확정 기한 이렇게. 자, 4번 법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 정지 조건부에서 조건이 불성치다 불성치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무효.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알죠? 무효이다 이렇게. 자, 183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 봐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합격하면 줄고 사준다. 지금은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합격하면 사죠?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오케이, 거기다 써. 정지 조건 플러스라고 써. 했어요? 자, 이제 또 하나 봐. 여기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 이미 시험에 합격 줄고 이것은 기성이다 불능이다. 기성이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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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 없는 증여계약은 계약이 법률행위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자, 2번 해가 내일 애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죠. 서쪽에서 뜨면 지금 당장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정지다 해제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다. 아, 정지지 뭐예요? 해 뜨면 사준다잖아요. 안 뜨면 안 사주고. 그러니까 정지죠.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주고 서쪽에서 뜨면 불능이다 기성이다. 불능이죠. 해는 어디서 떠? 아, 동쪽에서 떠요? 그런가 봐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가 봐요. 알겠죠?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이 말이지 이 말. 여자친구가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해가 서쪽에서 뜰 때 결혼하면 돼. 나 너 싫어. 이 말이잖아요. 왜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결혼하면 돼. 결혼을 안 해. 언제? 서쪽에 뜨면 결혼하니까 정지조건. 서쪽에서는 해가 떠 안 떠? 절대로 안 떠. 불능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 결혼 못 하겠는데? 이 말이죠.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요 너무너무 기분 좋다고 집에 가서요 이 얘기를 했어. 맛이 갖다 사자성어를.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자요 4번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정지조건부 무조건 플러스야. 그 다음에 안 했네. 죄송해요. 3번 해저 1만 메타에 빠진 반지 찾아주면 사례금 지급에 찾아주면 사례금 지급에 정지조건. 지금 주는 게 아니죠? 준 거 빼앗은 게 아니죠? 찾아주면 뭐죠? 사례금 주죠? 플러스 정지조건. 해저 몇 메타? 100m다. 1m도 아니고 1만 메타죠? 들어가면은 못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불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알겠죠? 그럼 정지조건부 플러스 이미 성취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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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조건 없는 화해계약. 계약이 뭐죠?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화해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 자, 5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그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184번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 줄고 정지조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거기다 써봐. 현재 효력 X. 현재 효력이 없는 걸 정지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다시 한번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누가 입증한다? 발생을 막는 자, 다투는 자. 왜? 효력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자가 이렇게. 2번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줄고 조건이 성취되었다 줄고 성취되었다. 그럼 성취되면 성취동사라고 써. 거기 효력 발생 이퀄 권리 취득 이렇게.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아시겠죠? 간단하죠? 3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총권을 보존하게. 정지조건 줄고. 자, 여러분 봐봐요. 세 가지를 암기하되 정지조건하고 가등기하고 채권적 총권은 구조가 어떻게 같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에 뭐 붙일 수 있다고?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채권적 청구권에 붙이고 우리 시험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틀렸다고 했잖아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안 돼. 어디가 된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돼. 정지 조건에 무슨 등기? 가등기 돼. 아시겠죠? 그럼 해제 조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4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거.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정지 조건이란다. 이걸 정지 조건.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 줄거 이퀄 정지 조건 성취죠. 성취 조건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그럼 옆줄 거면 끝에다가 대금 지급 전 이퀄 매도인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 이렇게. 자, 요 5번은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줄과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네. 안 사줘.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그것은 조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다고 이런 봐봐요. 지금 184번에 5번하고요. 아까 있었는데 184번에 5번하고 182번에 3번하고 써. 거기다가 182번에 3번과 비교 이렇게. 거기다 쓰라고 그냥. 182번에 3번과 비교 이렇게. 그건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뭐죠?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정지 조건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합격하면 차 사줘. 합격 안 해서 안 됐어. 안 사줘도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85 1번 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여기 봐봐. 정지 조건 앞에 지금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 불능 조건이 그게 생략돼 있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2번 딸과 사이가 이미 이혼 줄고 이미 이혼 기성 조건 플러스 이미 이혼 기성 조건 플러스. 그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안타깝죠. 이혼하면 돌려받는다. 이혼하면 돌려받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죠. 줬다가 빼앗아 오니까.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안 줬는데 성취하면 주는 것은 정지 조건이고 준 것을 다시 찾아오면은 해제 조건이죠. 기성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뭐라고 한다? 무효이다. 그래서 그 증여는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안 줘도 돼. 알겠죠? 유효가 아니고 안 줘도 되니까 빼앗아 올 수 있다. 5번 해제 조건부 증여에서 해제 조건 줄거 마이너스. 조건이 불능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해야 돼.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자, 4번 주택 건설에 의한 토지 매매에서 토지 매매예요. 2월 1일 해봐. 2월 1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때 줄거봐. 3월 1일 해봐. 내가 땅을 사면서 뭐라 하냐면 나중에 여기다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 안 나오면 나 이 땅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합시다. 그래서 무효로 합시다. 그럼 봐봐. 일단 계약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고 나서 허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죠. 계약하고 허가 안 나오면 이 땅 필요 없으니 없는 것으로 합시다. 무슨 조건?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죠. 있다가 없어. 해제 조건. 알겠죠?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 틀렸어.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 줄거.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 불법은 103조 위반이면 다 무효죠. 정지든 해제든 다 무효라고 했어. 불법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이죠. 정지이든 해제이든 모두 다 무효가 돼. 모두 다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이 줄거. 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유효라고, 유효.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무효, 무효. 이렇게 해야 돼.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186번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여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그래?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정지든 해제든 가리지 않고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2번,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동그라미 고의, 과실, 포함. 고의에 의한 방해든 과실에 의한 방해든 포함해.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줄거, 의제된 시점 박스에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줄거, 그러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 10월 31일 합격 이 말이죠. 10월 31일 합격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면제는 10월 29일 날 먹였어. 깨어나기는 11월 2일 날 깨어나 한참 있다가 그러든지 말든지 10월 29일 날 수면제 안 먹였으면 나는 언제 시험을 쳤다? 10월 31일 그럼 그때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임대 기간을 줄거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재밌는 말이죠. 몇 년 동안 기간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하냐? 인신을 팍 썼어. 내가 나한테 팔 때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기한이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판다고 해서 자기가 팔 때까지라고, 자기가 팔 때까지죠? 그러면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이야? 임대인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퀄 순수수의 조건이. 아까 순수수의 조건 한 사람의 의사만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무효니까 맨 끝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에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기간을 안 정한 것으로 봐버려. 이만하면 안 돼. 이만하면 안 돼. 정지 조건이라든가 불확정 기한 그러면 안 돼서 불확정 기한 아니라고. 불확정 기한 그러면 큰일 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라고. 왜? 무효니까. 알겠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자, 그럼 비교해봐. 비교해서 써. 비교다가 임대인 사망시까지 정한 경우. 임대인 사망시까지. 임대차 기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인 사망시까지. 그것은 된다 안 된다? 거기 불확정 기한으로서 유효가 돼. 임대인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너 이 땅 써. 그럼 죽으면 더 이상 쓰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그런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든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어. 임대인. 그래서 순수 수유 조건. 순수 수유 조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금계 밀수에 선고하면 5억을 주기로 했다. 불법 조건이죠? 유효, 무효? 무효. 자, 5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봐. 성취되기 전 줄거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오케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되기 전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다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187. 혼인이나 입양 등 가족법상 가족법 줄고 밑에 와서 단독행위. 가족하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동의. 해제 뭐죠?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죠. 동의해야 돼. 옆줄 긋고 채무 면제는 동의 없이도 가능. 채무 면제. 왜요?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동의 없이도 가능해. 여러분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요, 이게 재밌어. 조건이 성취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조건이 성취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조건에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요 법률행위가 성립 줄고 법률행위가 성립 계약 체결시죠. 계약 체결시죠. 이걸 뭐라고 그래? 소급이라고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소급이다. 법률행위시, 대리행위시, 계약 체결시 소급이란 말이에요. 조건에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4번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합의 동그라미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은 합의로도 소급에 있어. 기한은 합의로도 소급이 안 돼. 그럼 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취를 받아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는 고의과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성취를 방해했어. 상대방은 반대로 가네. 그러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해. 이때 과실은 고의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과실. 그런데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알겠죠?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몇 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조건 붙일 수 있어요? 2번은 맞아요? 채무 면제는 동의 없어도 되지만 3번이죠? 그래서 성립한 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88번은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조건이 성취, 불성립 맞아 틀려? 여러분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OX 뭐다? 효력을 잃죠. 효력을. 조건은 성립이라고 그랬어? 효력이라고 그랬어? 효력이니까 성립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죠. 2번 조건부 법령에 있어서 조건이 줄고 공서양속에 반한다. 공서양속이 뭐예요? 103조 뭐죠? 설양한 풍속, 양풍속, 양속이죠. 사회질서는 공적인 질서, 공서죠. 103조 위반이죠. 그럼 불법 조건이죠.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플러스 유효. 4번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은 의사표시니까 조건의 의사가 반드시 외부에 뭐가 돼야 돼? 표시되지 않으면 맨 끝에 동기에 불과하고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맞죠? 5번 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정지 조건이 줄고 성취되었다. 정지 조건이 성취 동그라미 항상 써. 거기다 성취 그러면 효력 발생 권리 취득. 효력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누가? 효력을 받는 자, 주장하는 자. 이렇게 권리 취득을 받는 자, 주장하는 자. 이렇게 아시겠죠? 딱 나오면 이거 성취 그러면 효력 발생 이렇게 딱 쓰면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 자요 189번은 기한이에요. 알겠죠? 기한이니까 이것은요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